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뒀고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내를 둔 남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조금 희로애락이 든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 사랑받으며 잘 성장했습니다. 10살 때 어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마음만 들어서 더할 나위 없었어요. 그런데 큰 사건으로 인하여 제 인생은 초전박살 났습니다. 10살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집안에서 놀만한 게 없어서 혼자 밖에 나가서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안에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무서워서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아지가 눈에 보였어요. 새끼 강아지가 끙끙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데리고 나와 할아버지 댁으로 데려가려고 용기를 내어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키보다 높이 오른 풀들은 팔로 저어가며 앞으로 전진해서 겨우 폐가 안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지야, 강아지야, 어디 있니? 너 거기 있었구나. 이 형이 널 구해주려고 온 거야. 이리 와. 강아지는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제가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뻗자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더군요. 옳지, 잘했어. 그럼 형이랑 여기서 나가자.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자. 거기엔 먹을 거 많으니까 먹이도 많이 주고 씻겨줄게. 그렇게 강아지를 안고 폐가를 빠져나오는데 머리 위로 낡은 나무 지붕이 꽝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강아지는 제 품에 있었는데 저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어요. 힘을 내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무 지붕이 제 몸을 덮쳐서 다리가 깔렸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고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저를 끌어내려는데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셨고 저희 친가에 가서 사고 소식을 전했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충격받은 눈으로 저에게 달려오셨고 곧 나무 지붕을 걷어내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깨어 일어났더니 제 왼쪽 다리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아빠, 강아지는요? 대철아, 정신이 드니? 네, 다리가 아파요. 강아지는 어떻게 됐어요? 대철아, 강아지는 무사해 유기견 센터로 갔어. 휴, 다행이네요. 대철아, 다리는 아니다. 아프니까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배 안 고파요. 아빠, 저 크게 다쳤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제가 크게 다쳐서 다리에 큰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이죠. 태어나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데 다시 걸으려고 하자 왼다리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대와 뼈가 으스러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리를 절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답니다. 그때부터 달리는 건 불가능했고 걷는 것도 남들보다 힘들어서 금방 지쳤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놀리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놀림과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예, 쩔뚝이 온다. 쩔뚝아, 학교에 오느라 수고 많았다. 여기 내 자리잖아. 비켜줘. 그럼 형님 다리 좀 주물러 봐라. 저를 괴롭히는 대장놈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며 안마를 하라고 하더군요. 싫어. 그냥 일어나.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메, 무서워라. 얘들아, 쩔뚝이가 이 대장님의 말을 거역한다? 못들하고 있어. 그러자 다른 일진놈이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야, 깽깽이 다리로 학교를 잘도 다닌다. 그런데 너 공부하면 뭐하냐. 다리가 그 모양인데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할 수 있겠어? 쩔뚝이 지갑 떨어졌다. 얘들아, 삑 뜯자. 뭐야 이 새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배춧잎이 2, 4, 6... 10만원? 야,
너희 집 부자냐? 돈이 존나 많네. 야, 이거 나눠서 쓰자. 안 돼. 그 돈은 책살 돈이야. 야, 그만들 해라. 책값이라잖아. 10,000원은 남겨주고 90,000원 다 가져와. 학교의 일진무리는 절 괴롭히고 돈을 빼앗았고 심심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담임 선생님께 몇 번이나 말했는데 선생님은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교실로 와서 일진들과 저를 대면시키며 괴롭힌 사실을 묻더군요. 야, 광수, 민철이, 화진이, 너희 셋 대철이한테 돈 뺏었냐? 선생님, 저희를 물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절대 아니에요. 뭐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니들이 대철이 넘어뜨렸다면서? 쌤, 실수로 몸을 부딪혔는데 대철이가 넘어지면서 화를 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철아, 사과했는데 아직 안 풀렸니? 미안해. 야, 대철이, 친구들이 실수를 한 걸 가지고 왜 고자질을 하고 그래? 네? 다시 말해봐. 네 돈 뺏은 게 누구고 괴롭힌 게 누구냐고. 선생님, 교무실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다리 절고 다닌다고 친구들이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는 거야?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모든 학생들 앞에서 혼이 나자 심장이 두근거렸고 공포심에 다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의 자리까지 쩔뚝거리며 걸어가 앉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진무리는 제가 고자질을 했다고 방과 후 소각장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더군요. 일진들은 제 얼굴에는 손을 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몸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숨겨왔어요. 부모님이 힘들어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저 혼자서 참으면 부모님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 끝까지 말하지 않았답니다. 1년 동안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도 일진무리와 같은 반이 되어서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짤뚝이, 우리가 운명인가 보다. 또 같은 반이네. 내 옆에 앉아라. 광수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너희들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인생 사는 게 힘들다고? 야, 우리가 뭘 얼마나 심하게 한 게 있냐? 재밌게 노는 건데 왜 쉬라고 그래? 쩔뚜가, 내가 올해 안으로 네가 똑바로 걷게 만들어줄게. 오늘부터 왼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다녀. 내가 널 위해 준비해온 선물이니까. 학교에서는 늘 이걸 차고 다녀라. 우리 쩔뚝이 좋겠네. 2학년 올라와서 광수한테 선물까지 받고 말이야. 쩔뚝아, 선물 받았으니 네가 한턱 쏴라. 난 햄버거랑 콜라. 광수야, 너는 뭐 먹을래? 난 단팥빵이랑 사이다. 화진이, 너는? 나는 만보스빵 그리고 딸기우유랑 초코우유. 들었지, 쩔뚝아? 어여 가서 사와라. 그 모래주머니 차고 가는 거 잊지 말고. 저는 반항하려고 했지만 3명의 일진이 저를 노려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힘들게 매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업이 시작되어 선생님께 불려 나갔습니다. 심부름한 일진 간식거리는 책상 밑에 두고 교탁 앞으로 나가서 손바닥을 맞고 들어왔어요. 일진 무리는 낄낄 웃어댔고 다음 쉬는 시간에도 심부름을 시킬 테니 늦으면 맞을 줄 알라면서 경고했죠. 또 학교 숙제를 저에게 다 맡기는 바람에 저는 제 숙제 말고도 3명의 숙제를 다 해서 갖다 줬습니다. 하루는 같은 반 여학생에게 제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줬더라고요. 여자애가 저에게 오더니 편지를 집어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야, 박대철, 너 이런 저질스러운 편지를 진짜로 나한테 쓴 거냐? 뭐? 나랑 자고 싶다고? 이 변태 자식아. 편지? 아니, 난 쓴 적 없어. 여기 네 이름이 써있는데 아니라고 발 빼려고 하냐? 선생님한테 벌써 일렀거든? 너 혼날 까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난 편지 같은 거 쓴 적 없어, 진짜야. 하지만 제 말은 묵살되었고
그날 선생님한테 불려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돌아갔더니 광수와 일진들이 키득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한 짓이지? 뭘? 편지. 이상한 내용을 쓴 편지 말이야. 이 자식이 지가 버린 일을 왜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그래? 야, 대철아. 너 지금 기어오르는 거냐? 혼 좀 날래? 저는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히 일진 애들이 한 짓인지 알았지만 증거도 없으니 탓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날은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저는 교실에 홀로 남아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대뜸 광수가 큰 소리로 주목을 외치더라고요. 야! 다들 주목! 대철이 가방에서 브라자가 나왔어! 이거 누구 거냐? 사이즈가 꽤 큰 것 같은데 누구 거냐? 그게 왜 저 자식 가방에서 나와? 그거 내 거야! 혜정이 네 거냐? 야, 대철이가 너 좋아하나 봐. 체육 시간에 네 속옷을 이놈이 가방에다 넣어놨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다들 저를 쏘아보더군요.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믿어주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교무실에 불려갔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벌을 섰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한다는 걸 빌고 빌어서 겨우 담임 선생님을 막았죠.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서 배식을 받고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일진 민철이가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던 저는 더 세게 바닥에 넘어졌고 팔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식판의 음식이 모두 광수에게 쏟아버려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죠. 재수없게. 야, 너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민철이가 다리를 걸어서. 야, 어디서 내 탓을 해. 지가 혼자 자빠져 놓고. 웃기는 놈이네. 안 되겠네. 대철아, 오늘도 방과 후에 소각장에 남아라. 저는 그날도 맞았고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조롱을 당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더는 버티는 것이 힘들어 모든 것을 놀아버릴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다리가 불편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일 하나 못하는 패배자가 될 것 같으니 모든 걸 끝내기로 했죠. 서해 바다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없는 늦은 밤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길 바라면서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 위에 형광등이 보이더군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승이더라고요. 대철아, 정신이 들어? 여보, 의사선생님, 내 아들이 깨어났어요. 아버지, 제가 여긴 왜... 어떻게 찾았어요? 이 녀석아, 그런 나쁜 짓을 왜 했어? 이 아빠랑 엄마를 두고 왜?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 부모가 아무것도 몰랐던 죄가 크지. 대철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일기장 다 봤다. 그리고 네 몸에 있던 멍자국과 상처 모두 확인했어. 의사선생님이 다 알려주셨고 경찰관들까지 와서 너에게 벌어진 일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많이 힘들었지? 아들아, 미안하다. 애미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빠가 부족한 사람이라 미리 알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잘못도 없으면서 연신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병실로 들어와서 저를 안으시며 눈물을 보이셨고 의사, 간호사 선생님은 제 몸 상태를 보시고 안심하셨어요. 며칠 입원을 하는 동안 경찰관들이 학교에 가서 가해자들을 조사했는데 소년보호 8호 처분을 받았답니다. 소년원에서 한 달 지내는 벌이었죠. 저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한 달의 처벌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퇴원 후 다시 학교에 가기 싫었던 저는 자퇴를 결정했고 학원을 다녀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8살이 되던 해에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좌절을 극복하려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걸음걸이를 보고 동정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인상을 찌푸리며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과거 놀림당한 것 때문인지 불편한 시선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일을 시작한 저는 또다시 중도 포기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일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하셨지만 저에겐 매일매일이 과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순간이어서 대충 하는 일이 하나 없었죠.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자 과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경력이 쌓였어도 일에 매진하는 건 여전했죠. 그러다 아버지 회사와 MOU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기업과 프로젝트로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담당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쪽에서도 과장급 담당자가 나와 회의를 하게 되었죠. 업무는 여러 번 회의를 통해 잘 이어나갔고 장기간 함께할 프로젝트여서 담당자끼리 거의 매주 한 번씩은 만나서 미팅했습니다. 김희지 과장님,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는 회의할 게 별로 없어서 전화통화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박대철 과장님, 일을 그렇게 대충 할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회의를 하고 넘겨야죠. 내 말이 틀려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닙니다. 뭐야, 말을 하다 말아요.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밥이요? 저 밥 먹고 왔는데? 헐, 매너가 꽝이시네? 12시에 회의를 잡았으면 공복에 와서 회의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밥 먹겠습니다. 저 점심 2번 먹은 적 많습니다. 귀엽네, 귀여워. 알았어요. 얼른 밥 먹으러 갑시다. 계산은 박 과장님이 하세요? 김 과장은 해외에서 자랐는데 우리말도 아주 잘했고 다방면으로 아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을 보면 볼수록 관심과 호감이 강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면서 나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랑이 시작된 거죠.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데다 신체에 하자가 있는 제가 그녀에게 고백할 용기는 쥐꼬리만큼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었죠. 그런데 김 과장은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운을 자주 띄웠어요. 박 과장님, 나 예쁘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나랑 사귀고 싶죠? 네? 왜 또 말을 하다 말아요?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 과장님이 예쁜 사람인 걸 아는데 그런데 저는 다리가 아니 김 과장님이랑 어울리는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해놓고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엉망진창 대답을 하고 말았죠. 그러자 김 과장님이 갑자기 제 넥타이를 잡아당기더니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귀엽네? 내 남친감으로 딱이야. 어이, 대철씨, 나랑 사귀십시다. 저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좋아하긴 하죠. 내가 뭐라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엄청 떠시네.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네. 진짜요? 헐, 이렇게 귀여운 남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세상 여자들 눈이 다들 삐었구만. 그럼 우리 사귀어요? 뭐부터 하면 되죠? 일단 손부터 잡아야죠. 진짜 모태솔로였구나. 왜요? 손잡은 다음에는 뭐 하려고? 손 잡다가 포옹하다 됐어, 입 다물어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겠네.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박대철씨. 응, 이지야, 자기도 많이 먹어. 헐, 그래, 이것도 귀엽게 봐주고 말자. 에휴. 연애 초보였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김 과장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회의할 때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잘 듣고 배워가며 연애를 잘 이어나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걸음걸이가 신경 쓰이지 않았는지 자주 야외 데이트를 즐겼어요.
불어 제가 다리 저는 게 어떠냐고 묻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아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강에 데이트를 나갔는데 저희 커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기 앞에 봐봐. 남자 다리가 고장났나 봐. 그러게, 불쌍하긴 한데 옆에 여친은 완전 멀쩡하네. 저 자식 돈이 많나? 아님 다른 매력이 있는 걸까? 오빠, 남자는 다리가 3개잖아. 가운데 다리가 엄청 잘난 거겠지. 그러니까 붙어있는 거구만. 내가 오빠랑 사귀는 이유처럼 말이야. 그건 말 된다. 역시 우리 이쁜이는 똑똑해. 하여튼 저런 등신놈도 여자 사귀는 게 참 신기하다. 자기는 내가 저렇게 다리를 절면 만나줄 거야? 미쳤니? 내가 불량품이랑 사귀게? 오빠 몸 관리 잘하고 절대 다치지 마. 그걸 들은 저는 가만히 참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눈이 돌아가서 뒤를 돌아 커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런 개 후라이 니김이 심하견들아! 주둥아리를 좌우로 찢어줄까? 위아래로 찢어줄까? 여자친구는 커플의 입술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매번 그렇게 상대할 필요 없어. 아니, 내 남친 욕을 하는데 어떻게 참아? 이런 근본 없고 천박한 것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 차려. 니들 당분간 키스 못하게 입술을 확 벗겨주마! 진짜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커플 남녀가 애원의 눈빛으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말리면 제가 혼이 나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구경을 했죠. 한참 입술을 비틀고 놓아줬더니 커플은 사과 없이 꽁진하게 도망갔습니다. 야! 니들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양다리를 조사버릴 거야. 알아들었냐? 자기야, 다 했어? 이제 그만 우리 데이트나 하자. 화 풀고 놀자고. 자기 놀리는 시바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어떻게 다 들리도록 저런 막말을 하냐고. 난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우린 우리 둘만 신경 쓰면 좋겠어. 너와 나 빨리 기분 좋게 데이트하자. 그래, 데이트하자 해. 여자친구는 늘 그렇게 맞서 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여자가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가 부모님은 저의 불편한 다리를 아무렇지 않게 봐주셨어요. 아내가 그렇게 멋진 여자인 이유가 바로 처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죠. 좋은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부부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매일 옆에서 자고 일어나는 걸 보면 시시때때로 놀랐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왜? 내 생얼에 놀랐니? 그렇게 못생겼어? 아니야, 당신은 여신이야, 여신. 피곤하지? 더 자, 여보. 그런데 등에 뭐가 났네? 등드름인가? 야, 그거 내 가슴이야. 이놈의 남편이 돌았나? 미안해. 등판처럼 평평해서 착각했어. 미안, 어서 더 자. 코믹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저는 그날 집에서 쫓겨날 뻔했답니다.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일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기분이 정말 나쁜 날이 있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낡아서 새 차를 구경하려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는데 쩔뚝대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이야! 하, 이게 누구야? 쩔뚝이, 너 맞지? 잠깐, 네 이름이 뭐더라? 대철이. 아, 맞네, 대철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별명으로 불러서 이름을 까먹었다. 야, 근데 너 때깔 좋아졌다? 정장 이거 명품 아니야? 그리고 벤츠 매장까지 온 걸 보니 진짜 잘 나가나 보다. 그건 그렇지. 그런데 넌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었니? 맞아. 야, 친구야,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차 한 대만 팔아줘라. 내가 너 금수저라는 건 대충 들었는데 진짜였나 보다. 광수야, 네 얼굴 보니까 힘들다. 나 그냥 돌아갈게. 어허, 가긴 어디가. 형한테 왔으면 차 한 대 팔아줘야지.
옛날에는 괴롭히고 삥 뜯더니 이젠 강매를 하려고? 이 자식 많이 컸네. 야, 쩔뚝이. 내가 너 때문에 소년원 다녀온 건 알지? 그때 내가 너 찾아가서 조지려다가 참았어. 왜 참았어? 그냥 조지로 찾아오지 그랬냐? 이 자식이 왜 이래? 야, 임마. 그냥 차 한 대 팔아주고 나가면 될 것을 왜 과거 이야기를 들춰서 사람 민망하게 만들어? 나도 그 과거를 잊은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얼굴을 보니까 생생하게 떠오른다. 너 나한테 한 짓 사과해라. 그럼 너한테 친히 차를 팔아줄게. 어쭈, 이놈 봐라. 지금 형님한테 까부는 거야? 야, 내가 차 팔아야 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나 사업하기 전에 잠시 알바 중이거든? 알바든 뭐든 너 같은 놈이 파는 차는 안 사. 난 그냥 돌아가겠어. 저는 뒤를 돌아 그놈을 무시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수가 제 왼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 쩔뚜가. 조심하지 그랬어. 많이 다쳤니? 야, 너 예나 지금이나 중심을 잘 못 잡는구나. 잠깐, 너 손가락에 반지 뭐냐? 설마 너 결혼했어? 대박. 아이, 쩔뚝이가 장가를 가다니. 이 다리 못 쓰는 놈이 장가를 가다니. 초대박 사건이네. 야, 너랑 결혼해준 정신 나간 여자는 누구냐? 네 마누라도 쩔뚝대는 계집애냐? 나쁜 자식. 야, 이광수 입 조심해라. 그리고 유치하게 아직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짓이나 하니? 양아치 근성이 그대로 남았구나. 이게 정말 미쳤구나. 제대로 돌았어. 너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대철아, 내 꼬봉 쩔뚜가 오늘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어줄까? 그 사이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어나서 자동차 대리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수는 유리문 안에서 쩔뚝대는 신용을 하며 비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그런 쓰레기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다른 놈을 며칠 뒤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라? 너 대철이 아니냐?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네가 식당 주인이니? 아니, 엄마 가게야. 난 직원이고. 야, 오랜만이다. 너 때깔 좋아졌네. 그래, 지금은 무슨 일 하냐? 그냥 직장 다녀. 밥은 다음에 와서 먹어야겠다. 입맛이 떨어졌네. 야, 그냥 가지 말고 먹고 가. 우리 가게 요즘 장사 안 되는데 한 그릇 팔아주고 가라. 아니, 네 얼굴 보니까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는 알지? 설마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나서 그래? 야, 임마,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그리고 우린 너 때문에 소년원에서 한 달 살고 나왔다고. 광수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전학을 갔는데 나랑 화진이는 퇴학당하고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검정고시로 떼었다니까? 우리도 너 때문에 인생이 박살났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남인철, 난 너희들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었어. 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이 자식 대가리가 크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까부네. 야, 너 간만에 좀 혼날래? 역시 광수처럼 너도 똑같구나. 변하지 않았어.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였어. 뭐라 그랬냐? 너 진짜 맞고 싶어서 환장했냐? 아니, 너희 같은 일진이 더는 무섭지 않다고 보여주는 거야, 이 양아치 자식아! 저는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식당을 나가려는데 민철이 그놈이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군요. 광수와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양아치, 쓰레기, 인간 말종. 야, 남인철, 너희들도 언젠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느끼게 될 거야. 아, 재수없으려니까. 야, 그냥 꺼져라. 쩔뚝거리는 네 꼬락선이 보니까 역겹다. 치. 꼴에 결혼한 모양이네? 결혼 반지냐 그거? 어디서 거지 같은 거 하나 주워왔나 보지? 그 입 조심해라. 내 아내는 니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네네, 제가 몰라 뵙습니다. 멀리 안 나가니 빨리 꺼져주세요. 다리 빙신님.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식당에 나왔습니다. 저는 똑같이 물리적인 힘을 쓰고 싶지 않았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참 바보 같죠? 저도 화끈하게 일진들을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아내에겐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속상해하며 난리칠 게 뻔하니 비밀로 하기로 했죠. 여보, 다리에 멍들었네? 어쩌다가 그랬어? 아, 이거 계단에서 넘어졌어. 회사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조심 좀 하지. 이리 와, 내가 약 발라줄게. 고마워. 나 참 한심하지? 뭐라는 거야. 다리가 불편하니 넘어지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한심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믿기지 않아. 하늘이 내려준 나의 가장 큰 선물 같아. 그걸 이제 알았냐?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가 참여하는 동문회에 같이 갈 거지? 그래. 그런데 어느 학교야? 진풍중학교. 아, 그래, 가야지. 일주일 뒤, 장모님이 재단 이사로 있는 중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강당에 제 또래 남녀가 엄청 많더군요. 아내와 장모님이 다른 인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누군가가 저를 툭툭 건드리더군요. 이야, 우리 쩔뚝이가 동문회에 다 나왔네. 야, 너도 홍보하러 왔냐? 난 명함 좀 돌리고 외제차 좀 팔러 왔는데. 아, 너구나. 그래, 차 많이 팔아라. 야, 쩔뚝이, 네가 먼저 한 대 사줘야겠다. 저는 입을 다물고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다른 놈이 저를 막아서더군요. 쩔뚝이네. 광수야, 이 자식 지난번에 너 만나서 까불었다고 하지 않았냐? 야, 쩔뚝이, 너 뭐 되냐? 뭐? 아니, 집사람이 오자고 해서 왔어. 네 마누라 어디 있는데? 이런 등신과 사는 마누라는 뭐냐? 아, 쩔뚝거리는 여자 찾으려면 되려나? 어디에 있을까? 어라? 대출이 이 자식 여기서 또 보네. 야, 우리 엄마 식당에서 그따위로 행동하고 나가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친구가 왜 그 모양이냐고 화를 내더라. 친구? 내가 너희들하고 친구냐? 아, 이 자식 진짜 대가리 많이 컸네. 얘들아, 우리 오늘 동문회 끝나고 이 자식 소각장으로 데려갈까? 아까 학교 돌아봤는데 소각장은 여전히 잘 있더라. 소각장이라. 오, 우리의 추억 장소잖아. 재밌겠는걸? 쩔뚝아, 오랜만에 우리랑 놀아보자. 그래, 니들이 원하면 따라갈게. 이놈 진짜 웃기네. 야, 너 뭘 믿고 거만 떠는 거냐? 우리 보니까 겁 안 나?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뛰지 않아? 이 자식 이거 제대로 손봐주고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줘야겠는데. 그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자고. 이 쩔뚝이 때문에 식당에서 성질나는 거 간신히 참았는데 오늘 소각장에서 다 풀어버리자. 새놈은 저를 둘러싸서 손봐주겠다는 말을 많이도 하더군요. 누가 양아치 아니랄까봐 저렴한 비속어에 무식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야야야, 이 자식은 나중에 손봐주고 저기 강단에 선 여자 봐라. 아, 존나 예쁘지 않냐? 우리 동문회 차기 회장이자 학교 이사장이래. 끝발 돼지게 좋은 여자야. 우리 저 여자한테만 잘 보이면 앞으로 승승장구라고. 난 저 이사장한테 잘 보여서 외제차 존나게 팔 거야. 오, 이사장이라. 그럼 우리 식당도 홍보해달라고 해야겠다. 동문회 회식이든 여기 있는 잘 나가는 양반들 회식 자리나 회사 도시락 같은 거 팔아달라고 말이야. 야, 저 여자 진짜 죽인다. 난 아예 저 여자 꼬셔서 팔자를 고쳐야겠다. 이놈의 중소기업에서 더는 희망이 없다. 저 이사장은 내 거다. 세 명의 일진은 강단 위에 선 차기 이사장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멋대로 짓거렸습니다. 이윽고 이사장이 마이크에 대고 연설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풍중학교 고등학교 출신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모르는 사이가 많을 테니 서로 인사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사업자들 중 몸이 조금씩 불편한 분들이 계시던데 아픔을 잘 극복하시고 성공하신 것 같아 너무 멋지고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남편도 왼쪽 다리를 저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 사고로 그렇게 됐죠. 그 애는 바로 이 진풍중학교를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자퇴하게 됐어요. 끝없는 놀림과 조롱,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살아남아서 제 남편이 되었죠. 저기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박대철 씨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3명의 남자가 우리 남편을 괴롭힌 일진들이랍니다. 여러분, 저기 일진들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쓰레기들이 여길 제 발로 찾아온 이유야 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좀 팔아달라고 온 모양입니다. 부디 냉정하게 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사장이 되었어요. 저는 해외에서 자라서 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남편의 흉터가 남아있는 곳이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학교로 만들고 싶으니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기 일진들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더는 못하겠네요. 그럼 이상 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이사장은 제 아내였습니다. 장모님에 이어서 이사장이 되었죠. 연설을 들은 일진들은 기겁하더군요. 잠시 후 휠체어를 탄 기업 회장님, 앞을 보지 못하는 억만장자,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병원장, 듣지 못하는 외식업 회장님 등등 몸이 조금씩 불편한 사람들이 일진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다들 왜 우리한테... 야, 쩔뚝아! 아니, 대철아! 네가 우리 대신 좀 말을 해봐! 우리 친구라고! 괜히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 대철아. 우리 여기 온 거 홍보 좀 하고 먹고 살려고 온 거잖아. 네가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대철아, 네 와이프 정말 멋있다. 혹시 운전기사 필요하지 않냐? 나한테 맡겨볼래? 너희 셋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구나. 정말 한심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놈들이야. 니들이 오늘 올 거라 생각 못했는데 이미 와버렸으니 오늘 제대로 혼 좀 나야겠다. 소각장 갈 필요가 없겠어. 일진들아. 앞을 보지 못하는 억만장자 회장님이 지팡이를 휘둘러 광수놈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탄 회장님이 민철이를 향해 돌진해서 깔아 뭉갰습니다. 또 한쪽 팔이 없는 병원장님은 의수로 화진이에게 귓방망이를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이 차례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몹쓸 놈들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 들었지요. 이런 양아치들이 우리 모임에 나오다니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이놈들 이름 석자를 외워서 사회에서 아예 매장하게 시켜버립시다. 난 벌써 문자 돌렸어요. 차파리 놈은 해고당할 것이고 식당 아들놈은 곧 식당이 문 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놈의 회사를 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셋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들 부모의 신상도 다 까발려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상황은 아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던 일진들은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더군요. 인생 조져주겠다는 회장님들이 줄을 서 있으니 오금이 저렸는지 절로 무릎을 꿇더군요. 저기 회장님들, 다들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장난 좀 친 겁니다. 맞아요. 저희는 대철이랑 친구니까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장난이 지나쳐서 사고가 난 거라고요. 어르신들, 고정하세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사과하려던 참이에요. 얘들아, 두 손 들어서 싹싹 빌자. 새놈은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일진 중 대장인 광수가 간절하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빌더군요. 대철아, 나 차팔이 잘리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풍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암 환자야. 내가 벌어서 병원비 약비 다 대고 있다고. 나 잘리면 큰일 나.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대철아, 나도 우리 엄마랑 둘이 식당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식당 문을 닫으면 곤란해. 네가 우리 좀 봐주라. 화진아, 너도 어서 빌어. 그래, 대철아, 너 성공했구나. 멋지다. 네 아내도 너무 멋져. 나는 부양할 가족은 없어. 그냥 잘라버려도 돼. 이 두 놈들 집안 박살 내도 좋다고. 대신 날 너의 비서나 운짱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빌 테니 나 좀 받아줘라. 야, 이 등신아, 용서를 빌랬지 누가 취직자리 부탁하라고 했냐? 이게 용서를 비는 거야, 멍청아. 일단 취직하고 나서 걔처럼 일하면 대철이가 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새놈은 진심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 저에게 빌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받아줄 마음이 제로였습니다. 니들은 평생 양아치로 살아라. 난 니들을 살려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내 부모님은 지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어. 너희 셋 때문에. 이젠 니들이 돌려받아야 공평하지 않겠냐? 그러니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이 나쁜 놈들아. 일진들은 꿇어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들은 때릴 가치가 없다며 더는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정리하려고 다가오더군요. 이런 모질이 일진들아.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오면 어떡하니? 여긴 니들 초상집이야. 너희 셋, 내 남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아. 이제부터는 니들이 모두 돌려받을 테니 기대해라. 알아들었냐? 저기 재수씨, 저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재수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최수씨, 나 민철이라고 합니다. 방금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못도 다 뉘우쳤습니다. 앞으로 대철이가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해도 달게 받을 테니 봐주십시오. 와, 재수씨, 우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 운전기사 필요 없으신가요? 재수씨와 대철이의 개가 되겠습니다. 월! 이것들 봐라. 아주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모양이네. 여보, 이것들 어떻게 해줄까? 회장님들께 맡겨서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까? 아니면 당신이 두고두고 복수를 하며 부려먹을래?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해봤는데 저는 아예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아 회장님들께 알아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철두가, 너 왜 그래? 우리를 진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진심으로? 아이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용서를 받아주지 않겠다. 광수야, 화진아,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 맞냐? 아니, 소각장으로 가야겠다. 일어나자, 더는 못 참겠어. 일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렸는지 앓는 소리를 내며 코에 침을 바르더군요. 야야야, 우리는 이렇게 코에 침 바르면 다시 멀쩡하게 걸을 수 있는데 쩔뚝이 너는 제대로 못 걷지? 이 빙다리 아빠지야. 이제 쇼는 끝났다. 더는 못 봐주니까 소각장으로 가자. 네가 우릴 매장시킨다고 하니 우리끼리 죽을 수는 없잖아. 얘들아, 덮쳐! 광수가 외치자 새놈이 저에게 돌진했는데 제 몸에 손이 닿기도 전에 회장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 휠체어, 의수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새놈의 뺨을 돌아가면서 마구마구 날리더라고요. 짝짝짝 소리가 강당을 울려 퍼지자 제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터져나왔습니다. 광수가 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자세를 본 저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몸을 던져 광수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그놈 위에 올라탔습니다. 감히 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해? 너희 개자식 오늘 되졌어. 야, 쩔뚝이 너 그만하지 못해. 제가 광수를 잡아 족치는 동안 나머지 둘도 회장님들과 젊은 사업가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소각장 가자고 했지? 그래, 가자. 니들 셋 내가 소각장 가서 제대로 혼내줄게. 가자고, 가잔 말이야. 쩔뚝아, 아니 대철아, 우리가 잘못했어. 집을 그만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대철아, 우릴 그만 놓아줘. 대철아, 난 운장으로 취직시켜주라. 저 자식은 끝까지 일자리 구걸이나 하네. 저런 놈은 친구라고 여긴 내가 등신이지. 야, 이광수, 나랑 민철이가 솔직히 네 친구냐?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때리고 지랄하니까 어울린 거 아니야? 우린 옛날부터 네가 싫었어. 맞아. 오늘 일어난 일은 모두 이광수 니놈 때문이야. 저 자식을 소각장으로 끌고 가서 패주자. 우리가 혼내주자고. 새놈은 지들끼리 욕을 하며 엉겨 붙어서 싸움박질하더군요. 저와 아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 발 물러나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꼬라지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아내의 손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퇴장했는데 새놈은 계속 싸우고 있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일진 3인방을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젠 겁쟁이가 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내와 저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우 열심히 지냈고 이듬해
아내를 쏙 빼닮은 딸애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동문회가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동문회 우리 딸 데려갈까? 데려가자. 날이 푹푹 찌는데 괜찮으려나? 학교 강단에 에어컨 잘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누군가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광수구나, 오랜만이다. 오셨어요, 대표님.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잘 먹고 삽니다. 내가 자네를 받아주지 않으려다가 사고 나서 오른 다리를 잃은 걸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자리를 준 거야. 몸이 불편하다고 일 대충 하지 말고 청소 깨끗하게 잘해. 네, 대표님.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철이랑 화진이도 저기 오네요. 민철이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몸의 왼쪽 전체가 마비되었고, 화진이는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둘에게도 일자리 하나씩 주었는데 성실하게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님, 저희까지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철아, 자네 몸은 괜찮아졌나? 아쉽게도 몸이 돌아오지 않네요.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죠. 대표님,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됐네. 화진이 자네는 휠체어는 마음에 드나? 대표님, 완전 좋습니다. 저 이제 화장실 변기에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진짜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요. 그래, 아무튼 셋 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몸이 불편하다고 대충하면 혼날 줄 알고. 네, 대표님. 그럼 자네들 셋은 날도 덥고 하니 저희도 동문회에 참가할까요? 먹을 거 엄청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아니, 날이 더우니까 내 차 세차 좀 해. 세차하면서 자네들의 땀도 씻고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래, 그럼 부탁하니 깨끗하게 닦아놓게. 여보, 이제 들어가 보지. 강당에 가서 모임을 제대로 즐겨보자고. 여보, 당신 카리스마 장난 아니었어. 멋있다, 박대철. 저는 일진 셋이 몸을 크게 다쳐서 찾아온 걸 보고 외면하지 않고 부하 직원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잘 부리고 있어요. 용서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면 아직도 화가 끓어오르는 날이 있는 걸 보니 완전히 용서를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어른이 덜 되어서 그런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진 셋에게 허드렛 일을 주고 부리며 월급을 꼬박 챙겨주면서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은 매우 크게 기억으로 남아 평생 잊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로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